시간 조정 최다 신문 판매량 돈의 제일의 영향력을 가진 신문 은개뿔 종신문 독자 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랑 다시 선배랑 눈이 맞춰가지고 종신문 독자 수는 날로 줄어들 것 같고 포털에서 지역 언론 기사는 배제되기 일수 벌수 답답한 마음에 소갈이라다 홀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자들이 나섰습니다. 본격 애걸복걸 방송 경남신문의 댓글 주시오. 아 이거 봐도 못 보겠다. 네, 늘 나오신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박수 치고 나면은 한타임 맨날 늦어요. 안녕하십니까. 댓글 줍쇼의 진행을 맡은 사연차 기자 안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엄중한 시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몇 주 만이죠? 3주 만입니다. 아 예.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이제는 뭐 너무 자주 설명을 드려가지고 하지 맙시다 그냥. 네. 네. 그냥 게으른 탓입니다. 틀어진 거 아닌데. 우선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아 이게 이렇게 갑자기.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댓글 줍쇼의 네. 영원한 고정 패널 경남신문 오준차 기자 도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저희 댓글 줍쇼를 꾸준히 보아온 독자분들이라면은 다들 한 번씩 보신 분들일 텐데요. 발음 복병 그때 경남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 말이 안 나와요. 정치부 다시 정치. 끊고 다시. 근데 주사 18단도 되게 이재 선배는 주사 10단. 아유 18단 아 주사계 조훈현. 예. 아직 과격하신데요. 헤드락을 많이 걸어요. 이렇게. 진짜요? 헤드락을 기억 안 이렇게. 나는데. 네. 선배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신문 13년차 정치부 기자 김희진입니다. 이번에 총선을 맡게 됐습니다. 뭔가 멋있습니다. 총선을 맡게 된다. 네, 저는 경남신문 9년차 기자, 저도 지금 정치부에서 총선을 맡고 있고요. 이지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선배님들 근황을 좀 한번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짧게 뭐 새로운 네. 근황 있을까요? 총선 때문에 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그날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기사를 쏟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는 아니고. 너무 몰아갔나요? 근데 정말 네. 하루 종일 의자에서 엉덩이 뗄 겨도 네. 없이 열심히 써내고 있습니다. 또 선배님은 또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네. 시의회에 있으면서 네. 지금 이 창원에 있는 예비 후보들은 창원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보통 갖거든요. 아하. 뭐 출마합니다, 아니면 뭐 정책 발표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하루에 거의 요즘에는 작으면 3건, 많으면 지금 최대 5건까지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제 시의회에서 시청까지 네. 이제 건너가면 5분이 걸려요. 네. 그거를 하루에 거의 왔다 5번인가 갔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지금 거의 무릎이 계단이거든요. 아직 무릎을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 근데 벌써 좀 네. 빨리 노화가 올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건 공부 아니고.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저희 우리 새롭게 들어가는 기획 아, 뭐 해도 되나요? 네. 저희 예. PPL은 없지만 이런 홍보는 좀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 관심을 유도하고 또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0 응답하라 총선 2020 총선 맞나요? 다시 할게요. 역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나요? 저희 독자분들은. 좋습니다. 끊고 다시. 20 응답하라 2020 총선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권자분들 그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후보자나 정당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서 게재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매우 절실합니다. 저희 오늘 일면에 사고도 나갔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의견도 제시해 주십시오. 준비해 오셨네요. 네. 댓글 줍쇼가 댓글을 바라듯이 그렇죠. 선배님 이번 기획 기사도 굉장히 이메일하고 그 이메일이 마스터 데이터인데 이거는 네, 저희 회사 이거, 대표 네. 메일. 대표 메일. 네. 누가 확인을 하죠? 제가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뉴미디어부에서 이거 마스터 메일을 보고 이건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가? 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저희 댓글 달리나 안 달리나 이런 걱정도 저희 댓글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일이 늘어나나 이 걱정. 피곤한데. 안 기자의 근황은 또 어떻습니까?
아 근황 또 이렇게. 네. 네. 원래 처음에 좀 근황 톡톡으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 턱선이 훈남이 아. 됐습니다. 훈남. 감사합니다. 살도 빠지고 약간 빠진 건 좋은데 많이 늙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노화는 어쩔 수 없죠. 네 하고 요새 좀 걱정인 게 머리를 감는데 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네, 탈모? 머리털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허. 헐. 요새 지금 정수리 한번 인증해 주세요. 아니요. 아, 아니요. 제가 좋은 샴푸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네. 웬만하면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네. 저희가 뜻하지 않게 조명도 생겨가지고 어. 특히 빛 받으면은 요거 많이 있는데도 네. 더 이렇게 헐빈해 보여. 네. 빛나 보여요. 괜찮아요. 니말 빠졌네. 선배 또 이렇게 연기를 잘하신다. 연기를 이렇게 잘하신다 또. 아, 네. 지난번보다 약간 네. 조금 돌빈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음. 아 제가 뭐 인사는 조금 건방지지만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좋은데. 네, 제 근황은 그렇습니다. 머리털이 네. 좀 빠졌다고. 공공 이런 거라도. 맥주. 선배님은 딱히 뭐 큰 근황 그냥 없으시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수의 아이콘일 것 같아요. 네. 아, 예, 좋습니다. 네. 이쯤 하고 이제 좀 끊을까요? 아, 본 코너로 이제 가죠. 네. 제가 선배한테 잡설 많이 안 하겠다고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아. 치를 아, 아, 그렇게 약속했어. 네. 콤팩트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콤팩트 뜻을 몰랐던 거야. 컴팩트 이렇게. 오늘 4월 15일이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오늘 두 분 선배님을 부른 이유도 이 총선 때문에 불렀고요. 네. 뭐 작년 12월 17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고 어제까지 기준으로 어제 16일이죠. 네. 기준으로 저희 경남 도내 16개 선거구에 166명의 예비 후보들이 오, 등록을 많이 했네요. 했습니다. 네. 한데 일단 뭐 정당별 공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총선 후보자 등록도 3월 말이니까 아직 멀었는데 그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아, 네네. 뭔가 안 보고 싶은데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고 정당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안 보려 해도 눈에 띄는 사람과 정당들. 준비 많이 했네요 오늘. 네. 평소랑 다른데. 뭔가 말이 정제돼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 네? 먼저 안 보려 해도 눈에 띄는 예비 후보 3인방이 있습니다. 오, 예, 이건 제 느낌인데 네. 총선마저 돌아온 경남 토끼인 3인방. 아, 토끼 3인방. 아, 토끼 4인방이 아니라 토끼인 3인방인데 그렇죠. 김두관 현재 김포갑 국회의원 어허, 그리고 네.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리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뭐 중요도 순으로 이름을 나열한 건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 선거 보도에서는 네.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거를 이 네. 기준을 갖고 하셨네요. 네.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네. 이 세 분이 전부 다 과거에 뭐 대선 주자 또는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됐던 정치인인데 뭐 공교롭게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셋 다 뭐 경남지사를 하셨던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이유로 지사직을 하다가 지사직을 던지시거나 또는 마무리는 하셨는데 굳이 뭐 더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더 큰 꿈을 안고 이제 경남을 이렇게 벗어나셔서 제가 후득불 경남 토끼인 3인방이라고 총선마저 돌아온 지사직을 하다가 토끼신 두 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김두관 국회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선 5기 경남지사를 맡았었고 이때 2010년에 당선될 때 3수 만에 지사가 됐는데 그래서 야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죠. 그렇죠. 그때 야권 단일 후보였었죠. 네. 맞아요. 단일 후보였었는데 2년 만에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 참여를 하면서 지사직을 버리고 나가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한간에는 그때 김두관의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관두김이라고. 와, 이거 처음 들었다. 나도 처음 아 그래요?
인터넷 사이트에 아,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실망감이 이후에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다시 이제 보수권이었던 이제 자영 그때면 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었죠. 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경남지사를 맡게 됐었죠. 네. 그리고 그 이어서 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분은 토꼈죠 일단은. 민선 6기 예. 도정을 이끌었는데 네. 이분도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제 경남지사직을 던졌고 그 결과 이듬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다시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근데 홍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공수 사태 얘기도 있었는데 아 예전에 도지사 사퇴할 때. 네. 공직자가 네. 그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 전에 네. 후보 사퇴를 하고 또 그 같은 시한에 그 맡고 있는 그 직이 거리됐다는 걸 선관위 알려줘야 1년 이상 남은 선거의 경우 그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같이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그날이 4월 9일이었을 거예요. 네. 4월 9일 밤 12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됐었는데 그게 딱 30일 전이었는데 네. 그분이 밤 11시 57분에 이야 기가 막히다. 네. 의회에 그것도 전자문서로 네. 이제 이 사직서를 제출한 거죠. 그 도의회에서는 그걸 딱 받았는데 네. 도의회 일요일이었어요 그날. 네. 그러니까 도의회 직원이 이걸 선관위에 음.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 8시간 상간으로 해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제출했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날 제출하면서 본인의 그 후보 자격은 획득을 하고 네. 우선이 치러지는 그 조건은 아. 성립이 안 된 거죠. 그 이유는 또 뭐라 말은 했겠네요. 또 뭐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뭐 그 선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아끼려고 세금을 아끼려고 요거 당시 한 했던 거다. 보선을 치르면 한 300억 네. 정도 들 건데 네. 그거 내가 아끼려고 그러는 거다. 이야. 핑계 아닌 핑계를 내셨죠. 지사 시절에도 돈을 많이 아끼시려고 노력을 했죠. 네. 부채 탕감을 하기로 아 채무제로. 채무제로 남은 네. 병원을 없애고. 네. 네. 해서 됐고 어쨌든 두 분 다 김두관 국회의원하고 홍 전 대표는 둘 다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경남지사직을 던지고 나가셨던 분이셨고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경남지사를 하다가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네, 서울 중앙정치에 큰 정치를 하시겠다고 올라가신 거죠. 네 올라갔다가 낙마. 예 낙마를 했는데 네. 당시에 그 도덕성에 굉장히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네.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 박연차 지금 네. 고인이 되셨지만 네. 해방실업 회장과 언제 만났느냐 그 시기를 두고 굉장히 첨예한 다툼이 네. 있었는데 그 시기에 대한 소스를 저희 경남신문 사진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낙마하는데 아주 좀 영향을 크게 미쳤죠. 아 한때 그 박연차 게이트가 한번 휩쓸고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제 도덕성 논란도 불거지고 그렇게 된 네. 거였네요. 2007년 이전에는 만난 적이 네. 없다 그랬는데 저희 알고 봤더니 출판 기념회 사진이 2006년에 찍었던 아. 사진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서 말을 계속 뭐 바꾼다든지 뭐 거짓말 아니냐 하다가 결국 자진 사퇴를 하시고 중국 유학기를 유학기를 네. 어쨌거나 경남신문의 영향력이 좀 있었네요. 네. 네. 박수가 네. 그래서 아카이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써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세 분이 큰 꿈을 안고 그런 전국을 나갔다가 이번 총선을 맞아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세 명이 원래 대선급 주자여서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언론의 관심도 높았던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출마지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오락가락한 모양새가 보이면서 더 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 김두관 의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있지만 네. 김태호와 홍준표 예비 후보는 자기들이 나가고 싶은 출마지는 분명한데 당과 네. 생각이 다르면서 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죠. 네. 오늘 19일쯤 발표가 날 거라고 하는데 네. 그조차 정확하게 그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 예비 후보가
원래 대구하고 여기 경남의 밀양, 창녕, 창녕, 함안, 의령, 네. 함안 이쪽에 네. 이제 두 곳을 놓고 간을 보다가 나는 밀양에 가겠다. 창녕 이쪽 지역구로 가겠다. 줄여가지고 밀양이라고 부를게요. 네. 밀양에 가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내려가 설득을 해가지고 뭐 그 양산을로 가겠다는 게 홍준표 예비 후보의 역제안이었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 당에서는 네. 정확히 말하면 대선 주자급 그리고 네. 당의 그 대표급이신 중진 의원들은 험지. 험지라고 불리는 수도권에 네. 가서 전국적으로 총선에 한국당의 바람을 좀 불러일으켰다라는 어. 게 주문이었는데 네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경남은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그 보수 정당에게는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경남을 떠나기는 싫으셨던 것 같고 네. 대신 좀 약간 핑계 아니면 변명 아니면 좀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전략일 수도 네. 있고 그러면서 이제 PK의 이 네. 수문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면 오. 수비 대장을 하시겠다고 아. 하시면서 홍대장. 예. 그러면 그 민주당의 성진 양산으로 내가 가겠다. 아. 왜 성지냐면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조가 있으니까. 아. 근데 그에 대해서 한국당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야, 논의가 진행 중인 진짜 걸로. 미묘한 기류가 계속 오고 가고 있네요. 아, 네. 그러면 김태호 지금 예비 후보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김태호 후보는 그 예비 후보 등록이 네. 지난해 12월 17일 날 있었는데 그때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네. 그 전날 페이스북에 네. 이제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라고 음. 의사를 밝히시고 그 첫날에 바로 등록을 하셔서 내가 정말 이번엔 고향에서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계속 지역에서 바로 선거운동 하시면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고 선거운동 하셨는데 그 김태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도의원도 했고 군수도 했고 여기서 그 기반으로 또 도지사도 했고 네. 국무총리 후보자급으로 이렇게 그렇죠. 위상도 높였고 네. 최고위원도 했고 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좀 다른 데로 가라 이러니까 또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겠네요 지금 좀. 사실 다른 네. 고향에는 거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그렇죠. 자기 본인은 판단하고 네. 계시는데 타 네. 지역에서는 사실 그거는 확실치 않은 문제니까 주저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그분 입장에서는 예전에 당이 좀 험지라든지 뭐 출마해라 했을 때 다 말 잘 들었는데 그리고 네. 직접 당선도 하고 그렇죠. 선거에서 되게 강했잖아요. 뭐 김해에서도 당선됐고. 그분이 실제 네. 선거의 기재라고 네. 하는데 그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네. 도지사 후보로 네. 그때도 이제 당이 원체 한번 네. 나가달라고 네. 요청을 해서 그러면 조금 돕는다는 생각으로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셔서 한 번 패배를 하셨지만 그 빼고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선거에서는 이기셨어요. 선거의 기재라고. 제가 또 뭐 고향이 산청이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거암산. 거암산합. 예, 제가 유권자. 유권자인데 거함산합. 네. 제가 그 유권자인 지역에 이제 출마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페이스북에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 눈을 뜨자마자 들려온 마법관의 소름 소리.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광야에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독이잖아요. 또 밀양. 홍준표 후보가 오죠. 밀양에 전입신고까지 했다는 그렇지. 말이 있었죠. 예. 전입신고를 했죠. 마침 저랑 같은 동네더라고요. 고향 예. 삼문동이세요? 네네네. 오. 네, 삼문동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미묘한 기류가 진짜 어디 할지 모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좀 헷갈려요. 어제 페이스북에 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이 이렇게 고향 사람들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예. 당의 요구도 있고 해서 13번째 이사를 양산으로 가려 한다. 그 뭐 약간 고향. 직접적인 양산을 출마를 직접적인 저 동네 주민이었는데 잠깐이라도 정들었었는데 가신다니까 뭐 또 보내드려야죠. 네. 그리고 일단은 밀양 쪽은 거의 이제 끝난 거네요. 김두관 예비 후보는 그러면 원래 김포갑 국회의원 지금 네, 하다가 그렇죠. 김포갑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쪽에 또 나올 것처럼 하다가 저는 양산으로 내려온 이유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김두관도 네. 그 대선 출마하겠다고 지사직을 버리고 나가서 나름 어려운 시기를 네. 보내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김포갑
표밭을 일구고 거기서 당선이 되시고 네. 네, 많이 지지를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연히 또 이제 이번 총선에서도 김포갑에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제 네. 경남 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이 김두관 의원을 양산을로 보내달라 라고 이제 중앙당이 요청을 했고 네. 그때만 해도 김두관 의원은 사실 김포갑을 네. 그 자기를 믿고 지지해준 김포갑의 국민들을 배신할 수도 없다, 접을 수 없다 해서 거기 출마를 고수하셨는데 좀 상고초려 끝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좀 역할을 해보겠다 해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에서는 이 네. PK 지역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인물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을 물색을 했고 그래서 찾았고 또 이제 홍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계속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PK에서 이제 뭐 자기가 대장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약간 그런 그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지역구의 이 개개인의 후보들도 있지만 이 어떤 큰 전체적인 지역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선거 운동을 하면은 네. 자기 지역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지역 내에서도 가장 좀 큰 인물이 이제 지역을 돌면서 같이 유세도 하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이렇게 배치라고 해야 되나? 중앙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어쨌든 정치를 좀 아신다는 분들은 이름을 들면은 다 아는 세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총선 운동을 할 때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거 운동을 막 하길 당해서 바란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낙동강 벨트라고 네. 하는데 김해 갑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성지로 지금 꼽히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양산 지역 역시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느냐 그런 판세가 나오고 있고 그 이어서 이제 부산까지 연결되는 거기를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네. 이제 김두관 의원이 구심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저 현역 국회의원이랑 합심을 해서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네. 또 그 김두관 의원이 남해 군수 출신이고 남해 군 출신이다 보니까 서부 경남이 민주당이 서부 경남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고향인 그리고 그 서부 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김두관 의원이 적합하지 하다는 그런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큰 기업들은 잔상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늘 남아있는 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 하려고 지사직을 던지고 나갔던 거에 대한 실망감이 어떻게든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본인이 기자회견할 때도 늘 죄송하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느꼈고 당시 경남 도민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양산을 출마하겠다고 결심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홍준표 예비 후보하고 김태우 예비 후보도 총선에서 그 당에서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본인이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 지방선거를 할 때 워낙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지선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태호 후보는 너무 그간 활동이 조금 없었던 걸로 기억을 공백이 하고. 좀 있었죠. 네, 공백이 네. 길었고. 일단 이 거물급 이런 인물들이 그 선거의 그런 영향을 자기 지역구를 뿐만 아니라 이제 경남이나 이런 주변의 지역구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일단 맞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김태호나 이제 홍준표가 이렇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서도 엄청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양산에 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제 양산갑에 있는 윤영석. 그러니까 이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구에는 영향을 사실상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김태호 전 그분도 이제 온다 하면은 이 창원에 있는 다른 지역구들 아무래도 창원 내에서 그분이 선거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지역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예비 후보들도 나머지 지역의 예비 후보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또 정작 그들이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그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은
사실 약간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성산을에 김태호 예비후보 온다. 그러면 바로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성산을은 뭡니까? 아 성산을이래. 성산을이라고 성산 하나밖에 없어요. 양산을 하다가 성산에 온다 하면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기반을 닦고 있었는데 네.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네. 사실 저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네. 이 앞선 저번 주 그 전부터 얘기가 사실 나왔고 저희는 이제 기사화도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맞게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강기훈 예비후보가 정책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갈밭을 자갈밭을 읽어서 이제 진짜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으로 만들어서 농토를 내가 이제 만들어놨는데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나와서 야 나와 내가 농사 지을 테니까 나와 이런 꼴이야. 야, 그리고 뭐또 적절한 비유네요, 진짜. 또 한편으로 이제 창원 네. 성산을 네. 이제 당에서 험지로 인정해주니 네. 고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기는 억울하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털을 잡고 그렇죠. 뭐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밭을 읽어왔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이제 농사를 좀 지어보려고 하니 나가라 이런 모양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 뒤에 김성엽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회견이고 뭐 따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뭐 시원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원하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김태호 그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셨다는 불시에 찾아가셨. 그러니까 무슨 이제 말을 했을까요? 이제 정말 성산 오실 거예요? 아, 정말 성산 오십니까? 그 불안한 눈빛과 막 네, 그게 그런 그려지네요. 의사를 네. 전달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김성엽 예비 후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네.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 네. 운동이 안 된다. 자꾸 어, 문의 전화가 오고 네. 자기가 뭐 좀 발표 정책을 얘기하고 하고 싶어도 다들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질문만 하니까 자기가 진짜 이 거침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선거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자기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네. 이제 그 선거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뭐 사실상 뭐 김태호 그 예비 후보를 만난 건지는 못했고 그냥 선거 사무실에서 이제 뭐 이제 아니다 우리는 고향에 출마할 거다 이런 뜻을 얘기했다는데 이게 저희는 뭐 그 정확한 멘트를 저희가 들은 게 아니지만 이제 네. 본인이 이제 취사 선택하기로는 네. 본인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멘트 성사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그런 멘트만 이제 뽑아서 이제 보도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좀 견제구가 많이 날아가네요, 이렇게. 네. 양선에서도 네. 그 예비 후보사 네. 분이 네. 보도 자료를 내고 네. 홍준표 그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에 반대한다. 네. 수도권 험지로 가시라. 아, 홍준표 예비 후보에게도 또 견제구가 많이 날아갔었죠. 또 전 도의원들이 네. 현직도 포함됐었나요? 네, 현직도 전현직 도의원들께서 이렇게 출마하지 마라. 이런 경남- 의미를 담은 거였죠. 네. 홍준표 네. 전 대표의 경남 지역 출마를 반대한다라는 네. 제목의 거의 좀 기자회견이었어요. 반란에 가까운 그런 그리고 기자회견이었죠. 그 네. 앞에 네. 보수 성향 단체도 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에 출마하는 거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서 계속 좀 잇따랐죠. 그런. 네. 이미 당 대표도 아니시고 네. 끈이 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지금 편드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 당시 시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 네. 경남에 오지 말라고 했더니 네. 당에서도 홍 전 대표가 네. 경남이 아니라 수도권에 가기를 바라는 음. 상황이니까 뭐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황교안 당 대표가 그 원하는 그렇게 의중에 따라서 하는. 우리가 가서 기자회견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한 게 아닌가. 안대웅 기자의 개인 의견이죠. 네. 아, 그 전현직 도의원들은 홍준표라는 브랜드 가치가 경남에서는 땅에 떨어졌다. 아, 브랜드 가치가. 네. 그렇죠. 저희 말이 아니라 그분들 말이. 아직까지 근데 이분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도 지금 그래도 중량감 있는 거물급 정치인인데 병졸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건 굉장히 그 네. SNS의 귀재십니다. 좀 보고 배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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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경남신문 SNS를 맡고 있는데 네. 좀 재미가 없어요. 요새. 네. 장난. 질이 멸렬하고 아, 근데 그렇게 병졸과 네. 싸우지 네. 않는다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싸우러 또 지금 본인의 의중은 한번 싸우고 보겠다는. 병졸이어서 싸우려는 거 근데 아닙니까? 계속 그런 그 프레임을 가지고 가세요. 네.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음. 이거는 양사를 해서
김두관 그 의원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아. 오해하지 마라. 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그 민주당 성지에서 문 정권과 싸우는 것이지 병조린 김두관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굉장히 전선 구축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 때려야 될 사람에 대한 그 선긋기를 네. 굉장히 저희도 좀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너무 가까워요 지금. 네. 네. 그 커다란 태풍을 앞둔 공천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런 것 같아 오늘. 정치에 좀 약합니다. 아니 정치 어려워. 네, 제가 정치에 약한데 선생님은 또 정치부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 생각보다 아 정말? 아니 아. 제가 어느 지역까지 누가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현역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름하고는 다 매치가 돼서 그렇구나. 어느 정도의 개인의 역사와 이런 것도. 뭐 제가 때문에- 정치인 집안입니다. 제가 개인사가 정치인 있더라고요. 집안이라고? 예전에 뭐 이렇게 한번씩 오래 하지만 저희도 아, 네, 그래요? 저도 있고 그렇죠. 예전에 그 한번 대통령 선거도 제가 됐으니까 그랬답니다. 네. 자세히는 못 밝히겠습니다. 네. 그 네. 정진 기자 뭐 나중에 정치부 좋은 뭐 본인만 주신다면야 생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님께 한 말씀. 저는 사회부를 제일 가고 싶고요. 네. 빠져나갈 수. 이지망도 뭐 그다음부터는 회사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지만은 안 받아줍니다. 우리가 안 받아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워낙 또 잘 하고 계셔서 저희가 치고 들어갈 틈이 정치가 없습니다. 어려워. 이게 네. 뭐라 해야 되지? 역사적인 네. 네,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흐름을 쭉 알아야 되잖아요. 쭉. 네. 저는 회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발행인을 하고 싶다. 아니, 네. 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야욕이 넘치네요. 아주. 나중에 경선합시다 저하고. 네. 회장 경선. 네. 사내 경선을 좀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네.